자, 전문가들은 올해 투자를 한다면 재건축에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 수혜주는 어디일까요? 신월 시형 목동 신시가지 7곳 안전진단 통과 규제 완화 수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니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면 서울에 실거주를 하고 싶다면 또는 대도시에 실거주를 하고 싶다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의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꼭 한번 알아두시기를 강력히 권한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잖아. 단어들이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신문을 읽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점점점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질 거다. 이런 거죠. 신월시형하고 목동 신시가지인데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은 이제 여기만 수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목동, 상계동 그리고 나머지 강남의 중층 아파트들이 다 대상이 될 거고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쯤 되면은 1기 신도시 이야기를 계속 또 할 거야. 제 이야기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 노원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왕 재건축 할 거면 큰 그림으로 노원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서 이제 노원이 상계, 중계, 하계, 월계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이 계자가 계곡 계자예요. 7만 세대가 월계 빼고 상계, 중계, 하계 7만 세대 넘게 이제 아파트가 있다가 보니까 이거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우후죽순으로 하면은 도시가 약간 모양이 난개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이나 내년 말에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큰 그림 지구 단위 계획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노원.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깔끔하게 재건축이 되면은 잠실 못지않은 대단지 주거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규모 면에서 잠실을 넘을 수는 없겠죠. 쉽지 않겠죠. 예, 규모 면에서. 예전에 누가 1억까지 간다고 재건축하면은 그런 이야기 하던 분들이 계시던데 20년, 30년 지나면 될 수도 있죠. 인플레가 있으니까. 시기가 중요한 거죠, 시기. 자, 서울 아파트 35층 제한 9년 만에 완전 풀렸다. 이거는 정말 서울 아파트를 왜 성량값 아파트만 짓냐고 맨날 욕하면서 35층은 풀어주지도 않아. 이게 성량값 아파트가 왜 생기는 겁니까? 높이 규제를 하니까 성량값 아파트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좁은 면적에다가 똑같은 단위 면적에다가 낮게 지으니까 동을 여러 개 지어야죠. 그러니까 성량값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5층 룰을 또 만들었어. 9년 전에 전 시장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남산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냥 남산을 보고 싶은데 건물 때문에 안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상업지역은 50층이고 또 주거지역은 최대 높이가 35층이에요.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는 남산을 가려도 되고 주거지역에서는 남산을 가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이상한 논리야. 그래서 또 남산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남산이 또 높아요. 남산 높이 올라가려면 수십 층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뭐냐면 낙산이라고 해서 낙산, 서울 남산 옆에 오른쪽 위에 낙산이라고 있는데 낙산이 124m가 되는데 이 낙산 기준으로 낙산보다 낮게 지어야 되는 거야. 남산이 아니고 남산보다 훨씬 낮은 124m 되는 낙산인가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35층 이하로 지으면 낙산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35층 규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래서 홍콩 같은 스카이라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의도나 가야 조금 보이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보세요. 도시는요. 서울의 수요는 항상 많죠. 서울에 못 들어오시니까 서울 인근 지역에 경기도에도 사시고 인천에도 사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집이 싸지면 바로 들어오실 분 대기 수요자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서울을 층수 규제를 하고 저밀도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도시가 횡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야. 횡으로. 그러면 도시가 계속 넓어지는 거지. 그러면 또 신도시 만들고 GTX 교통망 깔고 이런 또 비용이 드는 거죠. 도시는 횡으로만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총으로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이걸 35층 짓는 거를 예를 들어 70층을 짓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2배로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용적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훨씬 더 날씬하고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교회 시대를 열었던 게 헨리 포드의 모델 T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으면서 도시가 횡으로 발전했는데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서 도시가 또 총으로도 발전한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총으로 왔다 갔다 이제 높이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래서 도시는 총으로 개발하면 저밀도로 개발하면 도시가 점점 넓어지는 거고요. 총으로 개발하면은 도시가 더 컴팩트해지고 모여 살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빌딩 10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우리 집이 75층이고 사무실은 35층이고 그다음에 1층에 내려가서 밥 먹고 쇼핑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와. 그러면 이 동선이 얼마나 짧아지고 효율적으로 됩니까? 그게 컴팩트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맨날 이게 고리타분한 낙산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 한강이 잘 보여야 되고 남산이 잘 보여야 된다고 남산 안 보인다고 데모한 사람 있어요. 누가?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35층을 풀었다. 또 이게 이번 시장님은 또 높은 거 좋아하고 한강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한강변에 높은 건물을 많이 짓는 게 본인 취적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시장 있잖아요. 40대 때인가? 그때도 한강 르네상스 그러면서 약간 고급지고 높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죠? 서울 재건축 재개발 유망, 투자 적기는 하반기 이후. 자, 전문가들이 올해 투자 유망 상품을 골라봐라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서울 재건축 재개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사야 돼요? 그냥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최적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전문가님들의 말씀은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 상황 봐가면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시장 상황 바뀌면 옛날에 했던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리고 다시 딴 이야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장 상황 봐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집 못 사서 손해봤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 책임이다라는 벽 뒤로 숨을 거니까 예 그런 겁니다. 자 신어시형은 이제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쯤이냐면은 여기 우리 그 목동 있잖아요. 목동 신시가지가 이쪽이에요. 이쪽이고 거의 인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죠. 인천 가는 길목. 여기는 또 재밌는 게 가운데 공원이야. 가운데 공원이고 공원을 주변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중층 아파트입니다. 중층 아파트. 예, 중층 아파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층의 핵심 이슈는 안전진단 기준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거였는데 이제 바로 안전진단 기준이 통과가 됐다. 보시면 복도식으로 돼 있고 여기 철문 보세요. 철문. 간격이 좁다는 이야기는 소형평형 위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형평형으로 돼 있고 복도식이고 중층이다 보니까 안전진단 기준이 통과가 돼야지 재건축이 되는 거죠. 대지지분은 평균 대지지분이 13평 정도 되는데 크게다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말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최대 250%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24평일 거고 34평은 일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재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분담금은 좀 나을 것 같네요. 예. 여기도 재건축이 된다는 이야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2종 일반인데 아마 3종으로 바꿔주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김포공항이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길목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높이는 못 뽑을 거니까 저층으로 해갖고 좀 약간 다닥다닥 붙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화곡동이잖아요. 화곡동에 저층 주택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게 이 김포공항 때문에 높은 걸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 위주로 되어 있었죠. 옛날부터. 궁금하네요. 2종인데 3종으로 올려줄지 그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설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24평 34평 비율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좀 더 지켜보면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서 여기 목동 있잖아요. 목동 보시면 여기는 이쪽은 저층으로 돼 있잖아요. 저층. 예, 저층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3종이었을 거야. 3종인데 예전에 이제 용적률 이렇게 1종, 2종, 3종 정하는 게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1종으로 다 바꾼 곳이 있어. 거기가 여기잖아. 여기. 그래갖고 이거를 다시 이제 환원하는 거죠. 환원. 올리는 게 아니고 환원. 우리가 옛날에 3종이었는데 왜 1종이냐 3종으로 바꿔달라 그래갖고 이제 해주기로 했죠. 예, 창원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은하아파트. 은하아파트도 원래는 1종이 아니었는데 1종으로 바꿔버린 거죠. 왜? 5층으로 돼 있으니까 1종으로 바꿔버려갖고 이제 재건축할 때는 바꿔주는 거죠. 1종으로는 재건축이 안 되니까. 최소 2종은 돼야 되니까. 그런 데가 수혜가 되는 거죠.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분당에도 1종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꿔줄 움직임이 있어요. 예. 그런 걸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알면 돈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기사 한번 볼게요. 신월, 시형, 목동, 신시가지 등 7곳 안전진단 통과, 규제 완화 수혜. 이게 안전진단 한번 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갑자기 이게 왜 통과가 됐을까? 비밀은 기사에 있어요. 보시죠. 서울 양천구 신월 시형 아파트. 시형 아파트는 지금 SH공사로 바뀌었는데 시에서 지은 거죠. SH공사. 목동 신시가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함께 무더기 재건축 판정. 양천구청은 9일 신월 아파트와 목동 3, 5, 7, 10, 12, 14 단지에 대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여러분, 조건부 재건축은 뭐고 그냥 재건축은 뭐예요? 조건부 재건축은 뭐냐면 1차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오면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재건축은 뭐냐면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전 정권에서는 2차 정밀 안전진단을 국가에서 빡세게 하는 바람에 대부분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2차 정밀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주는 거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어차피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통과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8개월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건축 기간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를 만들고 3차를 만들고 계속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재건축 기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재건축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예. 어쨌든 얘네들은 1차 정밀 안전진단을 했고 그 결과가 나와 있었어. 1차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조건부 재건축. 그러니까 얘네들은 2차 정밀 안전진단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되게 크고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서류를 제출 안 하고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정밀 안전진단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2차 면제 기준도 완전히 바뀌면서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몇 개월이 대폭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다. 신월 시형 아파트는 1988년 4.3에서 5구로 되어 있네요. 5구로에 있는 2256세대다. 대지지분이 13평이면 뭐 이거 3종으로 해주면 34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3종을 안 해주고 2종 해서 250%까지 해주면 일반 분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갖고 분담금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팍팍 올려줘라. 근데 올려주자니 또 비행기가 지나가가지고 참 이슈가 많은 곳입니다. 지난 2020년 1차 정밀 안전진단 결과 그 점수가 49.85점으로 D등급이 부여가 됐다. 그런데 이 점수를요, 지금 바뀐 기준으로 해갖고 환산을 다시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환산을 다시 했더니 조건부 재건축에서 바로 재건축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30점에서 55점이면 조건부 재건축이었는데 45점에서 55점으로 바꿈으로 해서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이 되게 1차만 하고 바로 끝나게 해줬다. 2차를 안 하는 효과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왕 재건축할 거라면 큰 그림으로. 여기서 큰 그림은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노원구 상계 중개하기를 끼깔나게 예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가이드라인 큰 그림을 서울시에서 13억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재건축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목동지구, 상계지구, 대치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이 4개 구역이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는데 목동이랑 상계는 중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재건축을 아직 못했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빡셌잖아요. 중층은 그래서 통과가 거의 안 됐잖아요. 못했고, 고덕이나 개포 같은 경우에는 5층 저층으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재건축이 이미 돼가지고 입주를 했거나 입주 직전인 거죠. 그래서 고덕에도 가보면 고층이 있어. 고층 9단지였나? 9단지는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안전진단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원도 이제 안전진단
기준 통과가 됐고 6단지가 바로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 단지들도 이제 서류 넣어서 다 이제 착착착착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바람은 어차피 재건축에서 볼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 아파트 35층 제한이 9년 만에 풀렸다라는 거죠. 기존의 상업 준주거 지역 복합은 51층 이상도 가능했어. 그러면 상업 준주거 지역에서는 남산이 안 보여도 되고, 그러면 주거 지역에서는 남산이 보여야 되고 그런 거야?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3종 일반인 경우에 주거는 35층 이하, 복합은 50층 이하. 이 복합이라는 건 뭐냐면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이 섞여 있는 거죠.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섞여 있는 거. 잠실주공 5단지 보면은 한번 볼까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롯데월드에다가 롯데 그 타워에다가 롯데백화점에다가 막 여기 보면 상업 중심이잖아요. 상업 중심. 여기 상업 중심인데, 근데 이쪽은 상업적인 기능이 강하잖아. 차도 많이 다니고 상업 시설도 많고 하니까 상업 시설이 강하니까 이쪽에는 50층 된다, 35층 이상 된다 그랬고, 여기 주거지 쪽은 여기 한강변은 이제 15층 해갖고 최대 높이 35층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게 기존의 가이드라인이었죠. 전 시장 35층 룰이 있을 때 가이드라인인데. 그렇게 하면은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어가지고 몇천 세대가 일반 분양이 안 나온대요. 그 몇천 세대가 일반 분양이 안 나오는 만큼을 조합원들이 분담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익이 확 줄어드는 거죠. 재건축 사업성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서울시가 무슨 자격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가 되지만 다른 국가의 이익이 많이 커지는 건지, 그걸 수치로 어떻게 증명할 건지, 그런 게 참 의문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바뀌면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3,900세대 정도 되거든요. 3,930세대였는데 1만 세대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8,000세대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잠실주공 5단지. 그런데 재건축 초과입 환수 대상이라서 입주하고 나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바뀔지 또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폐지가 아니라 유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층수 기준을 삭제하고 대상지 여건 고려해서 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2040 도시계획 플랜. 도시는요, 도시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최고 높이 35층 제한 규제가 9년 만에 폐지됐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다양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거죠.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계획 서울 플랜을 확정했다. 라는 겁니다. 이 보면 이게 중요해.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이게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니까. 한강 르네상스의 2탄 시즌2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반 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플라, 탄소 중립, 이런 거는 그냥 항상 넣어야 되는 거 있잖아. 탄소 중립, 친환경 이런 거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고, 보행 일상권 조성, 이거는 이런 거죠.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게 보행로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규제 폐지의 첫 번째 수혜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 미도 아파트다라는 겁니다. 최고 높이 50층에 3,8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래서 망고쌤이 미도 아파트를 임장을 갖고 임장 영상을 올린 겁니다. 미도 아파트 사고 싶다. 그리고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는 원래부터 스카이라인이 좀 달랐잖아요. 그죠? 쌍둥이 빌딩도 있고, 쌍둥이 빌딩 옆에 더 큰 쌍둥이 빌딩도 있고, 그 콘라드 호텔인가요? 그런 것도 높은 건물도 있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도 고층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최고 65층. 와, 65층이면 63 빌딩보다 더 높은 거야, 이제. 아, 그렇군요. 한양 아파트는 54층, 공장 아파트는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래서 서울에 10년 지나면 쭉쭉쭉쭉 날씬한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래서 교보제를 좀 준비했어요. 교보제가 딴 게 없어. 자, 이게 성냥가 아파트예요. 이렇게 낮게 지으면, 같은 면적에다 넣으면 이렇게 여러 동을 다닥다닥 붙여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동과 동 간격이 가까우니까 뭐가 돼요? 그 앞집 아저씨 난닝구 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높이 짓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공간 높이 짓게 되면 이게 2배로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뷰가 확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얇게 높이 지을수록 동간 간격이 벌어지고 뷰가 잘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